초보 트레이더의 첫 단계. 무의식적 무능. 왜 시작부터 계좌가 기울어지는가? 시장이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줄은 알았는데 너는 아직도 거꾸로 믿고 있지.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찍히는 복사기라고. 크립토에서 남들이 대박났다는 소문 몇 줄, 스샷 몇 장 보면 가슴은 벌써 전광판처럼 번쩍인다. 머리는 계산하는 척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두드린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바로 그 주문이 계좌를 조용히 베어내는 칼이다. 손절매 아프게 썰린다. 그런데도 너는 스스로에게 괜찮아를 반복한다. 정 붙일 때가 필요하니까. 포지션이라는 작은 깃발에 정이 붙는 순간 차트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변명 창고가 된다. 멈춰. 여기서부터가 무의식적 무능의 핵심이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를 떠올리라고. 핸들이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세상이 내 소유인 줄 알지만 도로에 올라타는 순간 시야가 찢겨나간다. 시장도 같다. 캔들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걸 보면 너는 곧장 쉽다. 방향만 맞추면 된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호도 모른 채 교차로에 던져진 초보 운전자다.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움직임은 있지만 의미는 없다. 그 사이에 너는 단타 먹튀 당한다. 눌림목, 돌파. 내가 부르는 이름은 많지만 실은 아무 장치도 없다. 그러니 매수하면 내려가고 겁이 나서 뒤집어 매도하면 올라간다. 그리고 너는 말한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 왜 위험한가? 그 문장은 전략이 아니라 최면이다. 내 뇌는 손실 기억을 지우고 방금 전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즉각적인 진입으로 도망친다. 숨는 곳이 진입 버튼이라니. 얼마나 역설적인지 스스로 느껴지나. 문제는 빈도와 크기다. 내가 지는 건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자주, 너무 크게 건다. 가끔 이긴다. 아니, 어쩌다 크게 이긴다. 그 한 번이 모든 통계를 망가뜨린다. 손실이 쌓일 때마다 너는 이번엔 확실해라며 물량을 키운다. 어떤 날은 그게 통한다. 손실표에 줄줄이 적힌 붉은 흔적이 한 번의 녹색으로 지워지는 기분. 피눈물 흘리던 날들이 한 방에 보상받는 착각. 그래서 더 믿는다. 봐. 나는 감이 좋아. 네가 믿는 건 실력이 아니라 행운이다. 그 행운이 계좌 큐선을 일시적으로 들어 올린 뒤 더 깊은 낭떠러지로 던지는 건 금방이다. 왜냐고? 승리의 기억은 포만감을 준다. 포만감은 경계를 마비시킨다. 경계가 풀리면 시장은 빈틈을 찌른다. 그때의 손절은 더디고 더 아프며 더 크게 썰린다. 여기서 한국인의 정이 또 한 번 발목을 잡는다. 포지션에 정 붙이고 내 방향에 체면이 걸리면 차트가 반대로 흘러도 너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속삭인다. 괜찮아. 라는 주문은 연민과 자기 합리화가 섞인 최악의 수사다. 연민은 사람 사이에서는 미덕일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독이다. 시장은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어제 무엇을 잃었는지, 오늘 얼마나 간절한지, 내일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무 관심 없다. 그 무관심 앞에서 괜찮아는 항복 선언이다. 그런데 너는 그 말을 위로라고 착각한다. 그 순간부터 네가 보는 차트는 정보가 아니라 위안물이다. 무의식적 무능의 두 번째 표식은 방향 바꾸기의 중독성이다. 매수에서 물리면 곧장 매도로 갈아탄다. 매도에서 또 물리면 다시 매수. 네가 바꾸는 건 방향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일 뿐이다. 시장 탓, 코인 탓, 뉴스 탓. 책임을 분산시킬수록 내 전략은 수축한다.
결국 남는 건 빈번한 체결 내역과 늘어난 수수료, 그리고 기울어진 곡선뿐이다. 너는 어느새 시장만 제대로 움직여주면 된다고 투덜댄다. 하지만 시장은 늘 제대로 움직인다. 틀린 건 너의 프레임이다. 프레임 없이 가격을 본다는 건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과 같다. 멜로디는 없다. 박자만 있다. 그러니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 대충 누른다. 그 대충이 계좌를 베는 칼날이라는 걸 너는 아직 모른다. 여기까지가 시작의 전부다. 몇 달에서 1년 남짓. 대부분은 이 구간을 맴돈다. 웃긴 건 이 시간이 짧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위험하다. 왜냐면 금방 지나갔다고 믿는 순간 너는 배운 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착각은 다음 단계를 망친다. 그래, 묻자. 내가 방금까지 한 건 학습이었나? 아니면 중독의 리허설이었나? 만약 후자라면 다음 장면에서 네가 마주칠 건 또 무엇일까? 시장 초입에서 내가 붙드는 건 실력의 근거가 아니라 우연의 잔상이다. 아이고, 간단히 말해 네가 이겼던 그 몇 번이 너를 망친다. 왜냐? 무의식적 무능의 본질은 무지 그 자체가 아니라 무지를 감추는 당장의 보상이다. 매수 눌렀더니 잠깐 올라서 수익 찍혔다. 매도 뒤집었더니 또 맞아떨어졌다. 그 짧은 쾌감이 모든 실패를 덮는다. 그래서 너는 빈도를 올리고 크기를 키운다. 특히 이번 거는 진짜 확실해라는 착각이 들면 물량을 키운다. 그 말은 실은 괜찮아. 내 감은 틀리지 않아의 번역문이다. 그리고 그 번역문은 계좌를 벤다. 손절매 아프게 썰린다. 그럼에도 너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괜찮아. 한 번만 더. 바로 그 한 번이 다음 수렁의 입구다. 차트는 위아래로 흔들리고 너는 그 흔들림을 실력의 복귀장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복귀가 아니라 변명이다. 매수에서 물리면 뉴스가 늦게 반영됐다고 하고 매도에서 물리면 고래가 흔들었다고 한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내 전략은 내용물을 잃는다. 남는 건 체결 내역의 줄글과 수수료의 무덤뿐. 단타 먹튀 당한다. 그리고 웃긴 장면이 이어진다. 어느 날 너는 커진 물량으로 크게 이긴다. 피눈물 흘리던 주간이 한 번의 초록빛으로 지워지는 듯하다. 아이고, 바로 거기서 무의식적 무능이 뿌리를 내린다. 봐라, 내 감은 통한다. 이 한마디가 다음 손실의 서곡이다. 승리 기억은 경계를 무디게 만든다. 경계가 무뎌지면 손실은 늦어진다. 늦어진 손절은 더 크다. 더 아프다. 더 오래 남는다. 처음 운전대를 잡고 도로 한복판에서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초보처럼 너는 차트 앞에서 시그널을 헷갈린다.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움직임은 있지만 의미는 없다. 의미 없는 움직임에 돈을 얻는 순간 시장은 너를 훈육한다. 그런데도 너는 말한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 왜 치명적인가? 이 주문은 사실의 수정이 아니라 감정의 재포장이다. 손실의 불쾌감은 즉각 진입으로 씻긴다. 버틴 포지션에는 정이 붙고 정이 붙은 포지션은 손절보다 체면을 먼저 챙긴다. 체면을 지키려다 계좌를 잃는다. 정은 사람에게 쓰라고 있는 건데 너는 차트에 쓴다. 그게 한국인의 미덕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족쇄다. 또 하나의 표식. 방향 바꾸기의 중독. 매수에서 물리면 매도. 매도에서 물리면 다시 매수. 너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안의 대상을 바꾼다. 불안이 사라질까? 잠깐 사라진다. 그러면 그 잠깐이 또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굳어지면 사고가 줄고, 사고가 줄면 판단은 더 얕아진다. 얕아진 판단은 대충을 부른다. 대충 누른 매수와 매도, 그 대충이 계좌를 절단한다. 그리고 너는 캔들에다 의미를 주입하기 시작한다. 의미가 없어도 의미를 본다. 추세, 눌림목, 돌파. 단어는 많다. 장치는 없다. 장치가 없으니 결과는 흔들린다. 흔들리니 빈도를 올린다. 빈도를 올리니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쌓인다. 쌓인 비용은 너의 통계적 숨통을 끊는다. 그 와중에도 가끔 이긴다. 그 가끔이 독이다. 왜 이 미로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이어지는가? 간단하다. 드물게, 그러나 충분히 강한 보상이 무지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네가 하는 건 학습이 아니라 굳어지는 경향이다. 오전의 작은 이익이 오후의 무모함을 산다. 하루의 손절이 다음 날의 복수 진입을 부른다. 복수 진입은 손실의 회수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을 회복하려는 진입이 숫자를 어떻게 다루겠나? 숫자는 의식에서 밀려나고 체면과 자존심이 운전대를 잡는다. 운전대를 쥔 자존심은 신호를 보지 않는다. 브레이크도 늦게 밟는다. 그래서 손절은 늘 늦다. 늦은 손절은 오래가고 오래가는 손절은 너를 둔감하게 만든다. 둔감해진 너는 더 큰 이벤트만을 찾는다. 큰 이벤트에서 한 번만 터지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터진다. 아이고, 그 한 번이 내 곡선을 꺾는다. 요약표의 곡선은 기묘하게 닮았다. 오래오래 내려가다가 가끔 툭 치솟는다. 그 치솟음은 괜찮아를 장전한다. 그래서 다음 하락은 더 가파르다. 너는 말한다. 시장이 문제야. 아니다. 시장은 늘 그랬다. 바뀐 건 네 프레임, 내 태도, 내 일관성이다. 그런데 묻자. 네가 믿고 있는 건 정말 기술인가? 아니면 자존심이 만든 허상인가?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괜찮아는 진짜 회복의 언어인가? 아니면 더 깊은 낭떠러지로 가는 위로의 주문인가? 그리고 만약 그 주문이 효과를 잃는 순간이 온다면 다음에 네가 마주칠 단계는 무엇일까? 무의식적 무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네가 패턴을 만든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연을 패턴으로 오독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차트가 위아래로 흔들릴 때 너는 이름부터 붙인다. 눌림이다. 돌파다. 조정이다. 이름이 붙는 순간 확률이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네가 붙인 이름은 사건 이후의 설명일 뿐, 사건 이전의 근거가 아니다. 설명이 근거로 둔갑하는 착시, 그 착시가 네 손을 다시 트리거로 데려간다. 괜찮아. 방금 건 정의로운 손절이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며 다음 진입을 정당화한다. 정당화가 반복되면 루프가 된다. 그 루프가 바로 무의식적 무능의 운영체제다. 여기서 통계는 조용히 무너진다. 승률이 조금 오르면 실력이 생겼다고 믿고 한 번에 큰 이익이 나면 손익비가 개선됐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네 계좌 곡선은 왜 계속 기울어질까? 이유는 간단하다. 빈도와 크기의 왜곡이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불러오고 그 누적 비용이 모든 작은 이익을 삼킨다. 네가 기억하는 것은 초록의 스파이크이고 있는 것은 붉은 누적의 바닥이다. 기억의 편향이 전략처럼 행세한다. 그래서 내 복귀는 사실 복수가 된다. 복수가 되면 시간 프레임은 짧아지고 짧아진 프레임은 더 많은 잡음을 끌어들인다. 잡음 속에서 또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또 진입한다. 손절매 아프게 썰린다. 무의식적 무능의 다음 특징.
기준의 부재가 기준처럼 굴기 시작한다. 내가 말하는 느낌은 사실 손실 회피와 이익 추구가 번갈아 켜지는 감정의 신호등이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방향을 뒤집으면 너는 시장과 맞서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맞붙는다. 내가 이긴다고 느끼는 순간은 감정적 위험이 낮아졌다는 착각의 결과다. 그래서 손절은 늦어진다. 늦어진 손절은 더 크게 베인다. 피눈물 흘리다. 그 와중에도 드물게 큰 이익이 터진다. 아이고, 바로 그 드문 보상이 루프를 봉인한다. 봐, 내 감은 통한다. 통하는 건 감이 아니라 일시적 정렬이다. 가격의 우연한 정렬과 내 감정의 우연한 정렬이 한 번 포개졌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그 포개짐을 실력으로 선언한다. 선언은 곧 체면이 된다. 체면이 걸리면 포지션에 정이 붙는다. 정이 붙으면 데이터는 입을 닫는다. 또 다른 착시. 네가 배우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간. 실제로는 선택적 기억만 강화된다. 이긴 장면은 디테일하게 남고 진 장면은 이유를 덧칠해 봉한다. 뉴스 탓, 고래 탓, 변동성 탓. 이유가 늘어날수록 원인은 사라진다. 원인이 사라지면 구조를 볼 수 없다. 구조를 못 보면 행동은 단편화된다. 단편화된 행동은 일관성을 앗아간다. 일관성이 무너지면 결국 내가 의지하는 건 운이다. 운이 한번 미소 지으면 너는 사이즈를 키운다. 사이즈가 커지면 작은 오류가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 치명적인 오류가 터지는 날, 너는 말한다. 괜찮아. 회복하면 돼. 그 말에 숨은 문장 반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은 지금 인정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한 사실은 다음 의사결정의 바닥으로 흘러들어가 고인다. 고인 감정은 다음 클릭의 연료가 된다. 왜 이 단계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이어지느냐고. 이유는 잔인할 만큼 단순하다. 네가 겪는 대부분의 결과가 네가 내린 대부분의 결정과 무관하다는 착각 때문이다. 우연히 준 결과를 실력의 영수증으로 착각한다. 영수증이 있으니 결제를 계속한다. 결제가 계속되니 비용이 쌓인다. 비용이 쌓일수록 더 큰 보상만이 통증을 덮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큰 이벤트, 큰 변동, 큰 포지션을 원한다. 큰 것이 와서 한 번만 터지면 된다고 믿는다. 한 번은 온다. 그리고 그 한 번은 곡선을 더 깊이 꺾는다. 아이고, 너는 그제야 묻는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정말 묻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위로의 주문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네가 처음으로 괜찮아를 삼키고 침묵한다면 그 침묵 끝에서 마주칠 것은 무엇일까? 순진한 믿음과 냉혹한 현실의 대비는 여기서 극명해진다. 네가 붙잡는 건 방향만 맞추면 된다라는 순진무구한 문장이고, 시장이 던지는 건 근거 없는 방향은 비용이라는 냉혹한 계산서다. 아이고, 네가 보는 초록과 빨강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후 해석의 색칠놀이일 뿐이다. 네가 눌림이라 부르는 건 이미 지나간 파동의 포장이고, 돌파라 부르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의 이름표다. 이름표가 붙었다고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근거는 사건 이전의 정의, 즉 무엇을 보면 들어가고 무엇을 보면 물러난다는 사전의 문장이다. 현실은 이 사전 문장이 없으면 너의 모든 클릭을 비용으로 분류한다. 비용이 쌓이면 곡선은 기운다. 곡선이 기울면 너는 정을 붙인다. 정을 붙이면 데이터는 침묵한다. 또 하나의 대비. 순진함은 한 번만 이기면 회복을 속삭인다. 현실은 사이즈가 커질수록 분산이 널뛰고 널뛸수록 파산 확률이 오른다라고 말한다. 너는 드물게 터지는 큰 이익을 기술의 증거로 믿는다.
현실은 그 이익을 표본 편향의 노이즈로 분류한다. 내가 기억하는 건 우연히 맞은 장면의 선명한 디테일. 네가 있는 건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세밀하게 절단된 손실의 미세한 누적. 순진함은 눈에 띄는 스파이크를 확대하고 현실은 바닥으로 퍼지는 붉은 영역을 계산한다. 계산은 정을 몰라본다. 그래서 더 잔인하고 그래서 더 정확하다. 순진함은 괜찮아를 위로로 쓴다. 현실은 그 단어를 지연된 손절의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다. 너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시장은 체면을 가격으로 환산한다. 체면이 커질수록 손절은 늦어진다. 늦어진 손절은 깊고 길다. 피눈물 흘리다. 그 피눈물의 온도가 식을 즈음 드물게 초록빛 반등이 온다. 순진함은 말한다. 봐, 버티면 오른다. 현실은 말한다. 우연한 정렬이 일시적으로 겹쳤다. 우연을 습관으로 오독하는 순간 루프는 봉인된다. 그리고 그 루프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좌의 운영체제가 된다. 순진함은 프레임 없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실은 프레임 없이는 모든 것이 잡음이라고 선언한다. 너는 가격의 상하를 의미로 채우고 현실은 그것을 사전 등록되지 않은 해석으로 분류한다. 사전 등록이 없으니 평가도 없고 평가가 없으니 수정도 없다. 수정이 없으면 축적이 없다. 축적이 없으면 매번 처음처럼 흔들린다. 흔들릴수록 빈도는 늘고 빈도가 늘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때조차 순진함은 외친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현실은 고개를 젓는다. 다른 건 감정의 위상뿐이다. 또 다른 대비. 순진함은 외부 원인을 수집한다. 뉴스, 고래, 변동성. 현실은 내부 변수를 측정한다. 진입의 기준, 손절의 기준, 리스크 단위의 일관성. 외부 원인은 설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부 변수는 행동을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 너는 풍성한 설명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시장은 통제 가능한 행동만을 보상한다. 보상이 없으면 설명은 위로가 된다. 위로는 다음 클릭의 연료가 된다. 연료가 감정에서 나오면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방향이 달라질수록 우연의 개입률이 높아진다. 우연이 커질수록 네가 통제하는 것은 줄어든다. 줄어든 통제는 더 큰 이벤트에 대한 갈망으로 변한다. 갈망은 사이즈를 키운다. 사이즈가 커지면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 된다. 치명적이 된 날, 순진함은 말한다. 괜찮아. 다시 시작. 현실은 묻는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지? 마지막 대비. 순진함은 학습 중이라는 표차를 달고 버틴다. 현실은 결과의 분포를 들고 와서 묻는다. 승률이 조금, 손익비가 조금, 빈도와 비용이 많이. 이 등식에서 어디가 기울었나? 네가 느낌으로 보정하던 모든 것이 숫자 앞에서 벗겨지고 남는 건 구조의 부재다. 구조가 없으면 다음 선택은 또 감정에서 나온다. 아이고,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지. 네가 정말 배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연을 정교하게 합리화하는 기술만 늘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대비를 네 손으로 뒤집고 싶다면 그 첫 문장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 출구는 거창한 기술 이름에 붙어 있지 않다. 아이고, 아이러니하지. 너를 이 구덩이로 끌고 내려온 건 장대한 이론이 아니라 사소한 착각들의 합이었고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소박한 문장들의 조합이다. 무의식적 무능을 벗어나는 첫 초상은 역설적으로 모른다를 명시하는 태도다. 안다고 착각한 손이 버튼 위에서 움찔거릴 때 문장 하나가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건 전에 존재하는 문장, 들어가기 전에 읽는 문장,
그 문장이 없었던 자리에는 언제나 괜찮아가 있었다. 위로의 주문이 서 있던 자리에 정의의 문장으로 교체가 일어날 때 루프의 톱니가 한 칸 비틀린다. 출구의 다른 얼굴은 빈도와 크기의 관계를 다시 보는 일이다. 네가 이뤄온 것은 방향의 오판이 아니라 빈도와 크기의 결탁이었다. 드문 보상이 무지를 덮었고 그 덮개가 더 많은 클릭과 더 큰 사이즈를 부추겼다. 여기서 현실의 문장이 고개를 든다. 크기가 커질수록 분산은 널뛰고 널뛰는 분산은 계좌의 생존 확률을 갉아먹는다. 이 문장이 감정보다 먼저 떠오르는 순간 한 번만 더라는 위로는 숨이 막힌다. 위로가 막히면 대충의 클릭이 멈춘다. 멈춤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재배치다. 또 하나의 문장. 이름표보다 전제, 눌림, 돌파, 조정이라는 사후의 이름 대신 사전의 전제를 복원하는 일. 무엇을 보면 진입으로 간주하고 무엇을 보면 물러남으로 규정하는가. 전제의 문장은 감정을 지나친다. 감정은 늘 사후에 붙는다. 사후 감정이 사전 전제를 대체해온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너의 차트는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의 춤판이 되었다. 전제가 복원되면 춤판의 음악이 바뀐다. 잡음이 줄어든다. 잡음이 줄면 빈도는 내려앉는다. 빈도가 내려앉으면 비용은 말이 준다. 말이 준 비용은 곡선을 더디게 만든다. 더딘 곡선은 초록의 스파이크보다 밋밋해 보이지만 바로 그 밋밋함이 생존의 온도다. 정에 대한 문장도 필요하다. 포지션에 정을 붙이면 데이터가 침묵한다. 침묵한 데이터는 복귀를 가짜로 만든다. 가짜 복귀는 복수를 낳는다. 복수는 시간 프레임을 쪼갠다. 쪼개진 프레임은 잡음을 불러온다. 잡음은 다시 이름을 부른다. 이름은 다시 클릭을 부른다. 이 사슬을 자르는 문장은 단순하다. 포지션은 관계가 아니라 가설이다. 가설은 틀릴 수 있고 틀림은 비용이다. 비용은 사전에 정한 틀 속에서만 인정된다. 인정의 틀이 없을 때 괜찮아가 그 자리를 강탈한다. 그 강탈이 손절을 늦춘다. 늦어진 손절이 피눈물을 만든다. 또 다른 입구. 기억의 편향을 낮추는 절차. 초록의 스파이크는 잔상으로 강하고 붉은 바닥은 배경으로 약하다. 이 비대칭을 뒤집는 방식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잔인할 만큼 효과적이다. 결과의 서열을 재배치하고 설명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 외부 원인의 풍성함은 너를 설득했지만 행동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내부 변수의 빈곤함이 너를 방치했다. 진입의 전제, 물러남의 전제, 크기의 상한. 이 세 문장이 정리되면 설명은 줄어든다. 설명이 줄어들면 위로도 줄어든다. 위로가 줄어들면 클릭은 늦어진다. 늦어진 클릭은 대가가 싸다. 싼 대가는 생존을 늘린다. 아이고, 이 모든 게 거창한 비법처럼 들렸다면 다시 보자. 출구의 실체는 기술이 아니라 언어의 교체다. 괜찮아라는 위로의 언어에서 전제라는 정의의 언어로, 한 번만 더라는 소망의 언어에서 비용이라는 계산의 언어로, 나는 안다라는 체면의 언어에서 나는 모른다라는 시작의 언어로, 언어가 바뀌면 시야가 바뀌고 시야가 바뀌면 빈도와 크기가 재조정된다. 재조정된 빈도와 크기는 우연의 발언권을 줄인다. 우연히 조용해지면 네가 진짜로 듣게 되는 건 구조의 목소리다. 그리고 구조의 목소리는 다음 장에서 처음으로 선명해진다. 그런데 네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마지막 단어가 하나 남아있다. 그 단어를 내려놓을 준비가 정말 됐나? 여기까지 묘사된 풍경의 공통 분모는 단 하나의 단어가 지배권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괜찮아. 이 말이 손절의 지연을 합리화했고
우연을 실력으로 포장했고 정을 데이터 위에 눌러 앉혔다. 아이고, 네가 붙잡은 건 기술의 근거가 아니라 위로의 주문이었다. 주문은 고통을 잠깐 덮지만 비용은 끝까지 남는다. 그 비용이 수수료였고 슬리피지였고 빈도와 크기의 왜곡이었다. 계좌 곡선이 길게 기울고 가끔 솟구치는 독특한 모양. 바로 그 모양이 무의식적 무능에 잡힐 서명이다. 잠깐의 초록 스파이크가 모든 붉은 누적을 지워주는 듯 보였고 그때마다 너는 스스로에게 상을 줬다. 상이 반복되면 규칙이 된다. 그 규칙은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을 상전으로 세운다. 그리고 감정의 상전이 내리는 명령은 언제나 같다. 한 번만 더. 하지만 한 번만 더가 열어젖히는 문은 언제나 같은 방으로 통했다. 빈도는 올라가고 크기는 커지고 우연의 발언권은 넓어졌다. 내가 붙인 이름표들은 사건 이후에만 반짝였다. 눌림, 돌파, 조정. 이름은 화려했지만 전제는 비어 있었다. 무엇을 보면 들어가고 무엇을 보면 물러난다는 사전의 문장이 없었다. 그래서 복귀는 복수가 되었고 복수는 프레임을 잘게 쪼갰고 쪼개진 프레임은 잡음을 키웠다. 잡음은 다시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다시 클릭을 불렀다. 손절매 아프게 썰린다. 그 정도 있었다. 한국인의 정은 관계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설을 무덤으로 바꾼다. 포지션에 정이 붙는 순간 데이터는 말을 잃고 체면이 마이크를 쥔다. 체면은 늘 늦는다. 늦어진 손절은 깊고 길다. 피눈물 흘리다. 그 피가 말을 즈음 우연의 반등이 한 번 찾아온다. 아이고, 바로 그 한 번이 루프를 봉인한다. 봐라, 버티면 오른다. 이 문장이 다음 추락의 사다리라는 걸 이제야 알아챈다. 그런데 알아챘다고 해서 루프가 풀리지는 않는다. 루프는 언어로 유지되고 언어로만 풀린다. 그래서 총합의 문장은 거창하지 않다. 괜찮아 대신 비용, 느낌 대신 전제, 체면 대신 오류, 우연 대신 분포. 이 네 단어가 줄 세워지는 순간 위로의 언어는 입을 닫고 정의의 언어가 입을 연다. 정의가 말을 시작하면 빈도는 가라앉고 크기는 수축되고 잡음은 줄어든다. 줄어든 잡음 속에서 처음으로 구조의 목소리가 들린다. 구조는 친절하지 않다. 그러나 공정하다.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볼 것인지, 물러날 때 무엇을 버릴 것인지, 한계가 어디인지를 사전에 써놓은 문장만을 보상한다. 이 보상은 스파이크처럼 화려하지 않다. 밋밋하고 더디고 지루하다. 하지만 생존의 온도는 늘 밋밋함 쪽에 가깝다. 생존이 길어질수록 우연의 발언권은 줄고 줄어든 우연 속에서 처음으로 의식이 개입할 자리가 생긴다. 무의식적 무능의 끝자락은 어떤 장면으로 닫히는가? 조용한 멈춤이다. 클릭 대신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들어가는가? 틀릴 때 무엇을 포기하는가? 이 손실은 사전에 합의된 비용인가? 이 세 문장이 내 손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괜찮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장면의 문이 열린다. 의식적 무능, 인정으로 시작하는 단계. 아는 척이 사라지고 모른다는 사실이 문장으로 적힌다. 아이고, 고백하자면 이 장면은 화려하지도 통쾌하지도 않다. 그러나 여기가 처음으로 네가 직접 핸들을 쥐는 순간이다. 도로의 규칙을 보며 브레이크와 방향 지시 등을 같은 발로 밟지 않는 순간.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겠나? 초록의 스파이크가 없는 날들을, 위로의 주문이 빠진 밤들을 견디겠다면
루프의 톱니는 내 편으로 돌아선다. 마지막으로 체면은 유혹처럼 달콤하고 구조는 초반에만 쓰디쓰다. 달콤함을 선택하면 숫자는 복수를 기억한다. 쓴맛을 선택하면 숫자는 천천히 약속을 지킨다. 선택은 결국 내 몫이다. 아니, 이미 선택해왔다. 오늘부터만 다르게 선택하겠다는 말은 쉬운 주문이다. 주문 말고 문장을 적어라. 사건 전에, 클릭 전에, 그리고 만약 이 칼날 같은 분석이 너의 눈꺼풀을 깨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자. 내 말에 꽂혔으면 친구들한테 공유해. 채널 마인드 오버 마켓 구독해서 이런 날카로운 분석 놓치지 마. 다음 장면에서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변곡점을 같이 보자. 변곡점은 숫자에서 오고 숫자는 언어에서 온다. 언어를 바꾸면 곡선이 바뀐다. 곡선이 바뀌면 네가 바뀐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알겠지. 이제 진짜 가혹해지는 건 변명도 시장도 아니다. 바로 네가 붙잡아온 괜찮아라는 마지막 단어다. 내려놓을 준비가 됐나?